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가족 특혜 의혹이 점입 가경입니다.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스위트룸 숙박권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이어 오늘은 김 원내대표의 가족들이 베트남에 갈 때 현지 공항에서 편의를 제공받으려 했다라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며느리가 아마 베트남은 들어갈 때 사설 패스트트랙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패스트트랙을 신청해서 그때 신주가 한 5, 6개월 정도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패스트트랙을 가서 신청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는 아마 좀 혼선이 있어가지고 패스트트랙이나 이런 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은 정도의 속도로 아마 입국을 한 것 같아요. 뭔가 김병기 원내대표 해명이 좀 시원치 않죠. 이런 논란입니다. 지난 2023년 8월 불과 2년 전의 일이에요. 김병기 원내대표의 며느리와 손자가 베트남에 갈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 김 대표의 보좌진과 대한항공 관계자의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가 된 겁니다. 하노이 공항 입국 시에 패스트트랙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하니까 대한항공에서 하노이 지점장에게 의전 서비스를 요청해 놨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는 이번에는 김 대표의 부인이 아내가 베트남에 갔대요. 이때 일반석 항공권을 예매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측에서 비즈니스석 이상을 예약한 사람들만 이용하는 라운지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김 원내대표의 해명도 더 보시죠. 보좌 직원이 편의를 요청했지만 실제로 며느리가 그거 이용한 적 없다고 한다. 다음이요. 보좌 직원이 라운지를 요청했지만 우리 안 사람은 이를 고사하고 면세점에만 있다가 출국했다. 김희정 의원님.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지난번에 강선우 의원 직원 갑질 때가 오버랩 됩니다. 사실 같은 가족들끼리도 언제 정확하게 무슨 편 타고 출국하는지 그냥 모르고 지내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며칠 날 편명이 뭐고 그거를 아니 남들 걸 어떻게 알아요? 가족도 아닌데 아니 의원님 것도 서류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의원의 부인, 그 의원의 며느리, 그 의원의 손자 것까지 정보를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주지 않았다면 보좌진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정보들입니다. 그렇군요. 항공편 이거 개인정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좌진이 알아서 했다? 그럼 평소에 그런 가족 개인정보 그냥 다 공유하는 그런가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보좌진이 알아서 했지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특히 대한항공 관련돼서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호텔 때도 이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로 이렇게 항공 사건하고 같이 얘기가 나오면 잘못했다라고 빨리 사과를 하고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보좌진이 알아서 했다? 보좌 직원이 했다. 네. 그런데 개인정보는 보좌진이 스스로 절대로 알 수가 없는 정보라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한번 가보죠. 그런데요.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 보좌진이 했다. 보좌진이 선의해서 했고 나는 몰랐다. 참 보좌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직접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상의 없이 그런 상황을 그런 이야기를 한 걸까요? 아니요, 저희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걸 요청할까요? 그랬는데 중간에 이제 패스트트랙에 있는 거를 갖다가 알고서 이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좌진들은 이제 선의해서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 없었지만 당시에 그런 걸 했다는 것 자체 그런 걸 갖다가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보좌진들이 선의를 얘기하셨는데 왜 의원님께 그런 선의를?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관계가 좋고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의원을 갖다가 이렇게 잘 모시겠다. 그러니까 자녀가 그러니까 제 손주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었거든요. 갓난아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런 게 이렇게 등치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안사람도 이제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전혀 그런 의전이나 그런 걸 갖다가 하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때 자발적으로 잘 모시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보좌 직원이
제 뜻과는 상관없이 선의에서 잘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이해관계자가 공직자에게 잘 모시려고 부당한 이익을 주는 거 그게 바로 뇌물의 정의입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이거 그러면 보좌진 무슨 뭐 갑질 보좌진 문제에 넘어서 보좌진에게 뇌물 받은 거다라는 얘기를 한동훈 전 대표 하고 있는 건가요? 보좌진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 대한항공 측으로 받았다면 그 편이라든가 서비스가 뇌물에 해당되지 않나 이런 취지의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해관계자가 공직자에게 잘 보이려고 부당한 이익을 주는 거 본인이 그 직원이 대한항공 측에 요청해가지고 그 서비스를 대표가 국회의원이 받도록 한 거 이게 지금 어떻게 뇌물죄 성립하는 일입니까? 글쎄요, 뭐 구체적 사실관계까지는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고 그런 서비스를 뭐 보좌 직원이 요구했다는 점 그리고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의 해명에 의하면 그걸 이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네. 본인이 직접 지시해서 그 과정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몇 가지 계속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해명 과정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부적절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이 특정 뭐 회사와 관련돼서 또 대한항공이나 이런 항공 서비스와 관련해서 특별한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건 뭐 국민의 누구라도 이제 당연한 그런 것인데 그게 권력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게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비춰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적절하죠. 그냥 명쾌하게 사과할 일인 것 같고요. 네. 보좌관이 뭐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해명대로 보좌관이 알아서 한 일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정황상 그런 분위기가 국회의원실 내부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 전체에 대해서 그냥 명쾌한 사과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대표의 보좌진 탓은 계속 이어집니다. 보시죠.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 모두 나와는 지금 사이가 틀어진 보좌관이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계가 틀어진 보좌 직원이 이제 와서 상황을 왜곡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탓하고 싶지는 않다. 당시만 해도 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직원분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지시가 없었다면 선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시가 있었다는 거죠. 지시가 없었다면 내가 가족들 티켓을 어디서 구해서 보냈겠느냐. 김병기 대표 부인은 수석 카운터를 사용했다. 일반석을 예매했는데 비즈니스석과 1등석을 끊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수습 카운터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라운지를 쓰진 않았다는 건 김 대표 말이 맞다는 것이고. 우리 여대명 의원님. 최근 이제 강선우 전 장관 후보자 때 논란도 그렇고요. 민주당에서 유독 좀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또 청와대 참모도 해보시고 보좌진도 해보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뭐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 지금 나오고 있는 논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뭐 변명의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김병기 원내대표도 사실은 뭐 지금 나온 160만 원 그 이야기 나온 뭐 호텔 숙박권 이용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공항 의전 뭐 관련된 것 관련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좀 사과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뭐 해명들을 보니까 사실은 처음보다는 뭐 약간은 조금 누그러뜨려서 지금 보좌진과 이제 뭐 싸우지 않겠다. 약간 완화의 제스처를 조금 보좌진에게 그분에게 네. 한 것 같긴 한데요. 사실은 조금 뭐 무조건 이제 뭐 정치인 국회의원이 이번 논란은 잘못됐지만 기본적으로는 약간은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이 관계가 일반 직장의 뭐 그 상사와 부하 관계는 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기업은 그래도 뭐 오너나 뭐 CEO가 월급 준다고 하지만 보좌진도 월급 다 국가가 주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뭐 앵커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선거를 하게 될 때 후보자나 가족도
후보자나 가족도 어쩔 수 없이 정무적으로 그 보좌진들이 챙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그 정치인의 부인과 가족들이 네거티브의 대상이니까 케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일반 회사라면 가족 문제에 절대 뭐 개입하거나 아예 이제 관여를 안 하지만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가족 문제가 사실상 정치적으로 케어해야 되는 뭔가 이 카테고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정사에 개입을 하면서 선거 때 관련해 가지고 네거티브 하는 거는 사실은 정당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일반적으로 이제 막 국회 네. 뭐 이런 일정이 돌아갔는데도 가족 관련된 문제를 보좌진이 직접 챙긴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뭐 여야 불문하고 김병기 원내대표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김 대표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혹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엔 불과 1년 전 작년 11월 얘기입니다. 대한항공이 제공한 초대권으로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칼호텔에서 가장 좋은 객실 로얄 스위트룸을 2박 3일 동안 가족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그 금액이 총 160만 원 상당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대표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핑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숙박료가 뭐 1박에 뭐 80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해 본 바는 뭐 혹시 의심을 받을까 해서 저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도 같이 확인을 했는데요. 그거 보면 이제 한 30만 원 정도 좀 넘는 그러니까 34만 원 정도 뭐 이런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혹시 숙박권 가액을 어떻게 찾아보셨는지 대한항공 측에 여쭤봤습니다. 이게 네. 할인가로는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렇지 않고요. 그 가액은 나름 정확하게 두 차례에 걸쳐서 들었는데 칼호텔로부터 약 34만 원 정도의 구입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34만 원 정도로 구매할 수 있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누가 이런 걸 할 때 가격 같은 걸 비교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게 뭐 제 개인적인 대답이 아니고 대한항공에서 저랑 다른 의원한테 지금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준 사항이니까요. 그거는 얼마든지 그 답변을 신뢰를 갖다가 할 수 있고 뭐 그만하죠. 비슷한 질문이면. 뭐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이용한 숙박권이 160만 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장됐다라고 합니다. 나는 내가 쓴 이 숙박권은 하루에 30만 원대 초중반, 2박 했으면 60만 원 정도 된다. 100만 원 안 된다는 겁니다. 김관섭 변호사. 그런데 저분은 이제 대답하는 걸 보면 예. 상당히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로얄 스위트를 제공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그 값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값도요. 지금 그 칼호텔에서는 30만 원이 아니라고 한대요. 그래서 70만 제가 넘는데요.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네. 지난번 쿠팡 대표 밥 먹었을 때도 그때 70만 원 정도 결제한 것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파스타 38,000원 먹었다고 계속 그런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칼호텔에서 한 것도 뭐 조식 포함해갖고 30만 원 정도 넘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겨레 신문에서 확인을 2번이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로얄 스위트 자체가 인터넷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 칼호텔 자체에 누리집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날 값이 틀리는데 지금 2번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 70만 원이 훨씬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조식 자체도 할인받아도 32,000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방에서 누구 잤냐? 침대도 추가했고. 침대 추가했다는 거 7만 원짜리요. 예. 그러면 딱 값이 16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자꾸 이거 34만 원짜리니까 별거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왜 자기가 국토유 소속인데 국토유의 피감기관과 관련된 아니면 사업과 관련된 그런 회사로부터 이걸 받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가격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느냐. 아니면 경우에 따르면 국토유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게 바로 국토유와 관련된 거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과 관련된 문제가 국토유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예. 뇌물이 되냐 안 되냐 문제가 또 있는 건데 자꾸 이거에 자신과 같은 것이 드러나오면 금액을 축소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지금 김병기 대표하고 그다음에 보좌관 사이가 좋냐 안 좋냐 좋지 않았느냐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한 행동 자체가 법이 위반이 되고 이해충돌의 문제고 그다음에 청탁금지법이랄지 뇌물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인데 자꾸 말을 흐리는 거예요. 아 보좌관 사이고 나이가 안 좋으니까 선으로 다 해줘놓고 이제 와서 저런 얘기를 한다. 근데 팩트는 그게 아니잖아요. 팩트를 자꾸 보좌관과 관계 가지고 이걸 비틀으려고 하는 아주 왜곡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죠.